이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니까 김정일 생각이 나는데, 김정일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김정일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웨덴식 사회주의다. 스웨덴식이다. 지옥에서 천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에서 천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웨덴식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냐 하면은 인간을 존중하되 어린애들의 인권까지도 어른처럼 존중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삼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린애예요. 어린애인데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 사람이 아이를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그 전에 영어도 공부하게 하고 막 한자까지 공부도 시키고 노르웨이 말도 공부시켜서 입학을 시켰더니 자기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며칠 있으니까 거기서 세 사람이 오더래요. 한 사람은 교사고 한 사람은 경찰관이구나. 또 한 사람은 뭐 심리치료사인가. 이 세 사람이 오더니 부모를 상대로 상당히 취조를 하더랍니다. 왜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가혹 행위를 했느냐고. 잘못하면 감옥에 갈 뻔했다고요. 잘못하면 감옥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부모님이라도 어린아이를 때리면 그건 바로 감옥에 가는 거고 윽박지르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 떼쓰고 하는 것을 다스리느냐. 대화. 아주 긴 대화를 한답니다. 설득하기. 제가 노르웨이 구경하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길 옆에서 애 우는 아이를 놓고 엄마가 그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 근데 또 어린애들한테는 한살 맞는 것보다는 그 대화가 제일 고물이죠, 사실은. 고물. 제가 돌아와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외손녀가 8살짜리가 있는데, 48살짜리,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1, 2자는 우연히 봤어요. 요새 이 애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학원을 3군데 다녀요. 영어, 수학, 피아노. 근데 일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요사이 나는 공부 때문에 아주 바쁘다. 아기 시절이 그립다. 그때는 먹고 자고 울고 먹고 자고 울고 했는데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8살짜리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런다면 이제 아무래도 머리도 좋고 셈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 하겠지만은 과연 성격이 좋은 아이를 만들 수가 있느냐?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장기적 성공은 어디서 나오냐? 성격 아닙니까? 성격.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성격 좋은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에서 다 잘 사는 이유가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 잘 살더라. 우리도 이제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격을 좋게 하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성격을 계속 건드리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만이 살면서 올바른 성격, 편안한 성격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음악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순화시키는 데는 시와 음악이 최고 아닙니까? 시. 음악이 아마 시보다도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이 합창단 노래를 들으셨는데 그 효과가 있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안함 사건인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제가 그 상황에서 4월 말 상황에서의 보고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예측했던 것이나 지금 그 뒤에 발표한 것이나 뭐 결국 같았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뭐 사건 터질 때부터 이거는 어떤 자들이 저질렀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다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지난 5월 20일 날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데 강연할 때마다 항상 진실, 정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한국의 헌법적 가치다. 진실 위에 정의가 서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정의, 즉 법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진실, 정의, 자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그거 좀 공허하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진실의 힘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5월 20일 날 우리 국방부 조사단이 완벽한 발표를 했어요. 완벽한 발표. 이런 조사는 군함이 침몰된 원인을 밝혀내는 걸로 더구나 적이 공격을 해가지고 밝혀낸 걸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조사였어요. 이런 완벽한 조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15일 날 5일 전에 그 상거리 어선이 살사시 뒤지다가 편안함을 격침시킨 북한 의뢰의 뒷부분 프로펠러 부분을 건졌습니다. 5일 전에 건졌어요. 만약 그것을 건지지 못했으면 5월 20일 발표는 최종 발표가 아니고 중간 발표가 됐습니다. 중간 발표. 그래서 이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바로 이거죠. 천우신조. 하늘이 도우고 하나님 도왔다. 이게 천우신조죠. 그게 발견이 안 됐고 더구나 거기에 한글로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자로 적혀 있어도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한자 쓰는 나라가 워낙 많은데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거 북한이 한글 조정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한자 가지고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범행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감식이라는 걸 하죠. 범행이 딱 일어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줄을 딱 쳐가지고 그 현장 감식반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현미경 같은 거 비닐 장갑 끼고 해가지고 지문을 다 채취하지 않습니까? 지문. 그래가지고 나중에 용의자 딱 잡아가지고 지문 딱 대조하면 그걸 끄다닙니까? 요게 바로 김정일의 지문이에요. 김정일이 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지문을. 단순하게 1번 가지고만 지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증거가 또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1번이란 말이 없었더라도 이게 북한 의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다만 설명하는 게 어렵지.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해지지. 길어져요. 지문을 발견하면 간단했는데 지문 일치하더라고 하면 끝나는데 지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 목격자의 증언이 어떻고 그때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지문이 있으니까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없었더라도 북한 소행임을 확신시킬 만한 증거는 많았습니다. 예, 근데 프로펠러, 의뢰 프로펠러에 묻어 있었던 알루미늄 성분, 원래 이 폭약에는 알루미늄을 집어넣습니다. 알루미늄 파우더를 집어넣어서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알루미늄 성분과 천안함 우리가 건져 올린 선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성분을 비교하니까 똑같더라. 이런 거. 또 흑연 성분도 의뢰 파편에서 발견된 거하고 함정에서 발견된 게 똑같은 성분이더라. 뭐 이런 등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면서 이 증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forensic evidence라고 했어요. forensic evidence라고 하면 법의학적 증거다 이 말입니다. 법의학적, 즉 수사할 때 수사관이 들이대는 증거와 똑같다. 그 바로 지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실의 무기를 찾아냈어요. 이제는 진실의 무기. 더구나 민군 합동입니다. 더구나 이게 국제 스웨덴까지 포함해서 중립군 스웨덴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까지 참여시켰어요. 객관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객관성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100%의 진실이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진실의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진실의 무기를 갖게 되니까 누가 제일 골치가 아프냐? 누굽니까? 세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김정일이 하고 남한에
그 김정일 졸개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 뭐 김정일 세력이야 원래 거짓말 전문가니까 그건 도외시하고 중국이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한처럼 억지로 부를 수가 있느냐? 어렵습니다.